토론 주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번 토론 주제는 진주 운석이 개인 사유재산인가 아니면 국가 소유물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 건데, 그 토론에 앞서서 자기 자기 주장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리학과학이라고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토론 주제에 대해서 사유재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떨어진 진주 운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떠도는 기사에도 따르면은 이제 떨어진 그 운석에 대해서는 이제 최초 관측자가 이게 소유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거에 근거해서 제 생각도 역시 거기에 동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자기 주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의견 이렇게 바로 말고, 그러니까 자기는 개인 사유재산이다, 국가 재산이다, 그런 거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리학과 1학번 안재호입니다. 저는 개인 사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법이랑 우리나라의 체제에 관해서 말해서 주장을 하고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1학번 사연이고요. 저도 지금부터 사유재를 해야 한다고 저는 한문학과 1공학번 박민희이고요. 진주운석의 민소성과 학습적 가치를 따졌을 때 국가 소유하는 것이 있다고 심리학과에서 질문합니다. 저는 진주운석이 국가 소유물이라고 국가 소유물이 된다고 심리학과 1학번 황승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연구적 가치라든가 학술적 가치가 충분히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견들 다 말하셨는데, 자기 주장 이제 말씀하시고요. 혹시 먼저 말씀하신 양측 분들 중에 먼저 말씀하신 분 있으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에 따르면 최초 발견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운석을 소유하려면 최초 발견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주고 매입을 하거나 기증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운석을 소유한 개인이 경매를 하던 원하는 값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던 간에 국가는 관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현재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로서 개인의 소유권이 강조돼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그냥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로 비난받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진주 운석이 가지는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리 국익을 위한 것이라 해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의견의 반론을 제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네. 방금 전에 법 말씀하셨는데, 민법 따르면 민법 제252조 제1항을 보면 부주, 즉 주인이 없는 부산을 소유의 의사로 정리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민법 제255조 제1항을 보면 학술, 기획 또는 보고의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 건에 대해서는 국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술, 기획 또는 보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 전문기관에서 분석의 학술적 가치를 판단한 다음 분석이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면 국가의 소유가 되고, 습득자는
이게 버릇이죠. 말을 찾으면 학술 기술은 그거의 중요한 재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쟁점인 것 같은데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라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인데 그렇게 하면 개인이 그러니까 가격을 책정할 때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개인주의가 우선돼서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학술적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와 개인 간의 그것도 조율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 사유재산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연구라든가 학술적인 의미를 띠지 못하게 그 운석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학술적인 가치를 매길 수 있도록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라 문화재로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 있으세요? 근데 문화재로서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도 많은 문화재들이 개인 소유 문화재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문화재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국가 소유가 주장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가치가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생각할 때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운석은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학술적이나 연구적으로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운석의 성질 같은 게 이제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성질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고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뭐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사유재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저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떨어진 진주운석이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임대 형식으로 국내 보존된 운석과는 달리 소유권을 우리나라가 갖게 된 최초의 운석입니다. 그리고 희소성도 있을 뿐더러 떨어지는 과정부터 발견까지 모든 과정이 관측된 사례를 있습니다. 소유권이나 문화재적 가치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쪽에서 질문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운석에 이제 우리 지구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그런 원소가 발견되어서 더 가치가 높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굳이 이 운석 말고도 이제 국제적으로 운석이 거래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거래되는 운석들만 봐도 이미 저희 지구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운석들이 거래되고 있으면서 그런 적당한 합리적인 자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굳이 이번 이번에 발견된 운석이 지구에서의 그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원소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운석 자체로의 가치보다도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운석으로서 학술적 가치, 전문가들이나 연구자들이 그것을 대한민국 안에서 연구하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 추락 과정이 관측되고 발견까지 된 첫 번째 사례거든요. 크기도 절대 작은 크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운석이 굉장히 발견 잘 되는 운석이 흔한 운석이 운석 중에서는
때문에 운석 자체의 희소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이 운석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떨어졌기 때문에 희소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부분이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제 가치를 높게 평가하잖아요. 그럼 이제 운석 자체만으로 이제 큰 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인 문화재로 따로 돌릴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국가에서 국가 재고 그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더 있지 않나 그렇게 하면 약간 논쟁이 될 수가 있는 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문석 사이트를 보면 그런 문석을 만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가 측에서 거기 있는 문석을 사가지고 이것도 우리 국가에서 샀으니까 문화재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거를 들고 와가지고 근데 이번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떨어진 문석이거든요. 국가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재로 생각하고 또 계속 문화재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하고 일단 여기 민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주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소유권이 이제 그 개인에게 있지만 그거를 조율을 통해서 국가의 문화재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학술적 가치가 되게 높거든요. 이번에 떨어지거든요. 국가에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재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건 만약에 개인으로 넘어갔을 경우는 그런 것도 얘기했던 것처럼 학술적인 연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근데 만약 그렇게 막 연구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예술이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는 충분히 뭐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가가 소유해서 그 은속을 막 연구하고 할 정도까지는 없는 거죠. 이 운석은 그냥 단순히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 이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문화재로 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것을 이제 진주시장 이창희 진주시장께서 하신 얘기인데요. 진주 미래 성장 동력이들 진주 사천 항공신단을 특화신단으로 지정받았대요. 지금 이 시점에서 대만초 운석이 떨어진 건 하늘의 축복과 같다. 진주시를 위한 진주를 위해서 별에서 온 그대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진주의 항공우주 산업이 지구 궤도를 넘어서 우주로 비상할 희망의 정도라고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담으셨어요. 이걸 개인 사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 사연이 너무 큰 의미를 담은 그런 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운석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학술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진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것을 이제 나중에는 관광 자원으로 말씀하셨듯이 외국의 사례처럼 박물관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24일부터 26일까지 저희 경상대 저기에서 미니 박물관 작은 박물관처럼 이렇게 하고 지릴 시간도 가지고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가 돼버리면 그런 기회가 좀 힘들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에서 문화 찬양꾼들이 밀 반입을 하려고 시도를 한대 소유자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렇게 가치 없는데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시장님께서 지금 운석을 발견한 소유주한테 시에 기증하거나 팔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고. 네. 그냥 개인 소유로 일단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니 존중하는 거 이걸 뺏을 수 없으니까 아까 법에 나와 있듯이 분쟁하고 싶지 않은 분쟁 큰 의미가 크니까 네. 좋은 의미가 없다. 근데 이게 솔직히 진짜 마냥 이게 상상하는 거보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이제 운석이 확 들어왔어요. 창문으로. 물론 죽어야 마땅한데 이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법에 따르면은 미국 52조에 의거하면 이제 구조에서 나오는 기준으로 이제 관측자 최초 관측자가 이제 소유권이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국가가 지금 이제 진주시에서도 이제 소유권자 문제를 자꾸 연립 구하면서 이제 조금만 좀 저렴하게 다른 거보다 값을 주면 좋지 않겠냐 이러는데 솔직히 이건 진짜 막말로 하늘에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국가 굳이 돈을 벌고 팔려면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고 그 소유권자도 이제 한국에서 최출하면서 그렇게 값을 가치를 부각시키면서 다른 데다 너무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거죠. 굳이 막 그렇게 국가에서도 그렇게 해도 개인의 마음이지 않나. 그러면 그렇게 하면 국가적 측면에서 보면 되게 손해를 볼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개인이 그 운석 사냥꾼들을 통해서 해외로 반출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국가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학술적 연구적 가치를 지닌 물품을 해외로 반출한 거고 그러니까 그 운석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다시 역수입할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집값에 받은 것보다 그 역수입할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받아와야겠죠. 그러면은 국가한테도 훨씬 더 손해인 거예요. 근데 해외로 반출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해외로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유출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개인 사유 재산이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로 그러니까 지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개인 사유 재산일 경우면 지금은 반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 측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국가 측에서 일단 문화재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해외 밀반입이 안 되니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막고 있는 건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팔아도 충분히 되긴 되거든요. 근데 개인 사유재산이 될 경우에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구가 아니고서 그냥 뚝 떨어진 건데 돈이 부족하면 당연히 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외에 좀 적절한 예를 들어보자면 러시아가 이제 제일 최근에 운석이 이제 떨어졌었거든요.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이제 러시아도 우리 이해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이해하고 비슷한데 이제 개인 소유물인데 그걸 러시아 이제 정부 측에서 샀어요. 국가 측에서 사고 그걸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연구적 가치가 이제 많이 그러니까 연구적 가치 이제 그 암석을 다 연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암석을 소치 올림픽 금메달로 만들었었거든요. 예, 그렇게 운석을 재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국익적 측면에서도 그 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운석이 지금 그 개인이 지니고 있었을 때 가치보다 국가가 지니고 있었을 때 가치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국익적 측면에서도 그 문화재로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평창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동계올림픽에 메달 또 하나 만들고 이번엔 초콜릿 메달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정치적으로나 국익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연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이제 조사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적 가치가 만약에 떨어졌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제 저는 미지수였으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니까 훨씬 더 가격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치가 이제 결과가 나오고 우리 국가에서는 이제 빼먹을 방법을 다 뺐어요. 그 분석에서. 그래놓고 이제 재활용을 해버리면 이거는 뭐 그냥 그전 국가에게 넘겨주기 전에 그 미지수의 그런 호기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이런 부정을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가치가 더 높지 않나. 네, 그 진주 분석이 태양이 근처를 제외하는 소행성이 떨어져. 지구로 들어오는 운석 중에 대부분 60%가 이상이 불로된 운석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이번 진주에서 발견된 것 같은 오디너리 콘드라이트라고 하는 운석이에요. 그만큼 많은 거죠. 지구에 떨어지는 것 중에. 근데 이게 지금 회자가 되고 그렇게 이슈가 되는 거는 한국에 떨어졌고 그게 학술적으로 그래서 가치가 있는 중이에요. 근데 외국에 반출이 되면 외국에 흔한 거 같아요. 이게 그렇게 큰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막 보도하기로는 몇억 몇십억 될 거다 러시아의 사례를 들어서 하지만 러시아에서 떨어진 운석과 이건 질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크기도 굉장히 크고 특성도 훨씬 더 높은 운석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왔을 경우에 오히려 더 가치가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운석이 아주요. 대부분의 운석이 이런 식의 운석이 크지도 않고 근데 대한민국에 떨어지기 때문에 역사적 학술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정말 가치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대형 운석들은 주로 박물관, 개인 소유되는 것이 그리고 박물관에서 이런 것들을 매매하는 경우는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도 큰 돈이 오고 가긴 하지만 몇십억 정도가 되지도 못하는 그렇게 크고 특성 높은 운석이라고 해도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풀려지는 건 아니고요.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매매 운석이 매매된 국제 사이트에서 나오는 굉장히 작은 운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환산하면 몇십억이나 몇백억이 될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벌는 사례는 아직 없다고. 근데 국가에서 이제 적절한 그 보상을 주고 계속 다른 나라도 그렇고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국가 소유권을 정하고 개인 소유를 하는 게 적절하게 타협만 그리고 국가에서도 국가 측면에서는 더 외국보다 더 저렴하게 불러줄 수 있다는 건 오히려 판매자로 하여금 이제 저렴하게 파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아무리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이제 판매자 기준에서는 그게 더 비싸게 먹히고 그쪽으로 더 수익이 근데 개인이 물론 팔면 외국에 팔면 돈을 그만큼 받지만 국가의 그걸 생각해서 그러면 국내 시장이 국내 이제 더 분석에 대한 마니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만 있으려고 그래 만약 그런 이제 국내에서 그런 분석 마니아들이 오히려 이제 더 자기의 그런 수요과 기술성 그런 것 때문에 더 국가도 못 사고 내가 사고 돈 많은 그런 부자들이 그런 취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 그냥 자기 보기를 좋으려고 사는 거예요. 네. 취미가 취미가 멀리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술적으로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건 시간 오픈만 인정하는데 개인의 권리를 개인의 권리와 함께 국가의 자기 선택 자기 선택도 있지만 법에
민법이 아까 나와 있고. 학술적 같이 언제 또 떨어질지 이게 뭐죠? 모르겠는데. 그 운석이 지구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얼마 작아요 지구에서. 거기 여기 떨어졌는데 지금. 지금 운석이 71년 만에 우리나라에 떨어졌대요. 왜 하필 진주에 떨어져서 이거 하라고. 코로나라고. 하기 중요합니다.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로 하시려고. 들어보이는 영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좀 그런 가치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추운 사람이 있잖아. 추웠으니까 그 사람 마음. 아무리 높아도 개인의 자유가 없는 그러면 해외에 팔아보려고 상관없어. 해외는 지금 못 판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문화재로 해가지고 해외에는 못 합니다. 비문화재가 확인받아야 해외로 문제가 됐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팔아도 돼요. 지금 팔아도 되는데 국가 쪽에서 막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일단 그 천연기념물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그 국내에 남겨보려고 지금 불법은 아니죠. 예, 불법은 아니에요. 그 개인 소유가 확실해지면 팔 수 있는 거. 예, 개인 소유가 확실해지면 어디서든 팔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국내에 남아있을 확률은 희박하거든요. 왜냐면 그 외국에 솔직히 우리나라에는 자칫 운석 마니아, 운석 사냥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 같은 게 되게 저조한 편이고요. 그리고 전시한다고 해도 그냥 집에 무슨 돌 주워놓은 것처럼 돌 주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전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외국에 있는 이제 운석 마니아들은 다르거든요. 자기 돈을 조금 거금을 들여서 그걸 사놓고 그거를 보존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외국 팔아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 사유재산으로 된다면 우리나라에 남아있을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게 국가가 이제 그 운석을 다시 연구하기 위해서 역수입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돈이 엄청 많이 들겠죠. 그러기 전에 차라리 그냥 문화재로 지정해서 국익 측면에서도 훨씬 좋거든요. 돈을 주었는데 국기 선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부자 돈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이 부자까지는 아니고. 그래 지난 19일 날 MBN이 미리터리에 의한 긴급 여론조사를 보면요 소유권은 여론조사예요. 소유권이 최초 발견자가 같대 국가가 천연기념물이나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51.7%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51.7%. 발견자가 소유하고 관리까지 해야 된다는 주장이 25.7%,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답이 11.7% 정도. 말씀하신 대로 리서치 결과를 보면 소유권은 최초 발견자가 가지라는 의견이 제일 높게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연구를 쪼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으면 좀 힘들겠죠. 주는 게. 그리고 한국지질유산연구소장인 김경수 과학교육자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내 자연사 박물관 중에서 정치하는 가구는 대부분 외국에서 사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정유운석은 소유권도 우리나라가 받게 되면 전체 운석이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운석이에요. 네, 30분이 끝났습니다. 1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